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의 문지혜입니다. 여러분, 연금저축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해가지고, 그럼 연금저축 한번 들어볼까 해서 검색을 하면 너무 많은 연금저축이 종류가 있어서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을 한번 뽀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금저축이 뭔지 우선 알아봐야겠죠? 먼저 연금저축을 알기 전에 연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국민연금, 두 번째는 퇴직연금, 세 번째는 개인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연금으로 회사에 다니시고 있으면 내가 4.5%, 회사가 4.5% 해서 반반씩 해서 원천 징수로 해서 우리가 이미 월급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도 이미 아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개인연금인데, 오늘 우리가 다룰 연금저축이 바로 이 개인연금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도 내가 좀 더 여유로운 나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에 속하는 연금저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디서 가입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는 건데요. 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가 됩니다. 이름 어디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지 나중에 세액공제 혜택의 부분은 동일해요. 그런데 어디서 가입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돈을 붓는 방식과 내 그 계좌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가 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인데 연금저축신탁은 예금 금리, 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 증권사에서 가입한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이 직접 펀드를 골라서 투자하는 투자기 때문에 개인의 고른 펀드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펀드는 자기가 어떤 걸 고를지 공부도 해야 되고, 진짜 잘못해가지고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지만, 그만큼 다른, 연금저축 신탁이나 연금저축 보험보다는 수익률도 더 높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 보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천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 연금저축 신탁은 수익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게다가 2018년부터는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보험은 수익률은 연금저축 신탁보다는 나아요. 근데 보험사에다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평균 6%에서 7%, 많게는 10%까지 육박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아깝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보통 연금저축 중에서 연금저축 펀드를 많이 선호하시는 겁니다. 네, 또 연금저축 펀드의 메리트는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즉 넣는 금액과 넣는 기간이 자유예요. 그래서 중도해지라는 개념이 없고 자기가 중간에 일을 쉬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잠깐 돈을 안 넣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수수료도 연금저축 보험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 중에서는 연금저축 펀드를 추천하고 가입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연금저축을 들어라 하는 걸까요? 두 번째로 연금저축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자, 인구 고령화 사회에서 지금 국고는 계속 고갈되어 있고 연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부담이 많이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스스로 연금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내 노후를 위해서 스스로 돈을 붓는다면은 얼마나 기특해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만큼 국가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기특하다 해가지고 엄청난 세제 혜택을 줍니다. 세액 공개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거나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일 때는 16.5%의 세액 공제율,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일 때는 13.2%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데 금액이 중요하죠. 기존에는 세액 공제가 400만 원까지 됐었어요. 그런데 2020년 개정이 되면서 더 좋아졌습니다. 2020년부터 만 50세 이상이고 연봉이 1억 2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연금저축 계좌에 기존 4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늘어서 총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퇴직연금 계좌인 IRP까지 합산하면 300만 원이 더해져서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금액이 1억이 넘는 경우, 연봉이 1억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나이 상관없이 300만 원, IRP까지 합산하면 700만 원까지 세대 혜택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럼 내가 모든 조건을 충족해서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내가 만 50세 이상에 연봉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퇴직연금, IRP까지 풀로 넣어서 총 900만 원을 넣었다 하면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118만 8천 원. 이 정도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자, 그러면 내가 어디 연금저축 펀드를 할 건지, 연금저축 신탁을 할 건지, 연금저축 보험을 할 건지 정하고 계좌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돈을 얼마큼 넣어야 되고, 얼마 동안 내야 되는지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 펀드는 납입 금액과 납입 시기가 자유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넣든 얼마 동안 넣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연금저축보험은 다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입을 했을 때 뭐 만기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연금저축보험은 그 만기에 따라서 얼마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근데 자유납입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을 했어요. 언제 돈을 넣든지 뭐 얼마를 넣든지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넣은 돈의 합산을 보는 거예요. 아까 세제 혜택이 600만 원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과금 같은 거를 한 번에 600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나는 매달 몇십만 원씩 나눠서 넣을래? 그러면 매달 몇십만 원씩 나눠서 넣으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 펀드가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수령할 때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을 수령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먼저 나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연금저축을 가입한 지 5년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연금 수령을 할 때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서 받아야 된다는 점. 이 조건만 충족하면은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장점, 엄청난 세액공제 혜택률도 알아봤었는데, 그러면 연금저축은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걸까요? 그러면 왜 연금저축을 들지 말아라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가진 걸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연금저축의 어두운 면, 연금저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